오늘은 한국어 능력시험 63번부터 70번까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예요. 문제가 조금 길어졌지만 함께 하나씩 풀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63번과 64번 지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받는 사람 직원 여러분, 보낸 사람 인사과 김민수. 제목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회사의 영어 수업이 다음과 같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랍니다. 수업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입니다.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은 7월 22일 금요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왜 이 글을 썼는지 맞는 목적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영어 수업이 열리니까 신청하라고 보낸 이메일입니다. 지문 아래쪽에 신청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따라서 정답은 이번 수업 신청을 받으려고입니다.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을 보면 수업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수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번 영어 수업은 한 달 동안 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7월이 아니라 8월에 시작하고 2번은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있으며 4번은 수업료가 무료이므로 모두 틀린 내용입니다. 65번과 66번 지문을 읽어볼게요. 초콜릿은 달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콜릿을 자주 먹습니다. 그런데 말을 많이 할 때나 발표를 해야 할 때는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되어서 목소리가 잘 안 기억. 그래서 가수들도 공연 전에는 초콜릿을 먹지 않습니다.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앞 문장을 보면 초콜릿을 먹으면 목이 마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목이 마르면 목소리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목소리가 잘 안 나오겠죠? 따라서 잘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을 가진 4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문의 첫 번째 문장을 같이 볼까요? 초콜릿은 달아서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의 내용과 똑같은 보기는 바로 1번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지문에서 말할 때는 초콜릿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했으므로 2번과 4번은 틀렸고 가수는 공연 전에 먹지 않는다고 했으니 3번도 답이 아닙니다. 67번과 68번 지문을 읽어볼게요. 봄에는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집니다. 그것은 낮과 밤에 기억 생기는 일입니다. 봄에는 낮 기온은 높지만 아침과 밤 기온은 낮습니다. 사람의 몸은 이 온도 차이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쉽게 피곤해집니다. 이럴 때는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빈칸 바로 뒷문장을 보면 봄에는 낮 기온은 높지만 아침과 밤 기온은 낮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기온이 크게 달라서입니다.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정답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봄에는 몸에 힘이 없고 자주 피곤해집니다. 라고 했죠. 보기 중에서 1번 봄에는 몸이 쉽게 피곤해집니다. 1번이 내용과 똑같습니다. 2번은 기온이 비슷하지 않고 3번은 물을 마시면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4번은 밤이 아니라 햇빛이 있는 낮에 산책을 해야 하므로 틀린 보기입니다. 69번과 70번 지문을 읽어볼게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은 아버지의 생일이었고 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때부터 매일 안고 잔 고양이 인형을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억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는 웃으면서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습니다. 제 딸의 첫 번째 생일에 아버지는 예쁘게 포장한 그 고양이 인형을 제 딸에게 주셨습니다.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의 앞 문장을 보면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고양이 인형을 선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까요? 네, 바로 자식이 준 선물을 본 순간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선물을 본입니다.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아버지가 주인공의 딸,
즉 손녀의 첫 생일에 예전에 받았던 고양이 인형을 다시 선물로 주었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 준 인형 선물을 버리지 않고 어른이 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보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아버지는 오랫동안 제 선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풀어보았습니다. 이메일 양식이나 조금 긴 생활 안내문이 나와도 핵심 단어만 찾으면 정답을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중요한 표현들을 꼭 복습해보세요.